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어디일까요?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원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너지 시장, 특히 원전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풀려야 됩니다. 그것도 막대한 돈이 한꺼번에 정책적인 리스크를 제거한 상태로 풀리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인도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을까요? 바로 300조 원입니다. 인도에서는요, 원전을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100기가와트가 도대체 얼마야?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짓는 원전이요, 1기가와트입니다. 1.4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1기가와트짜리인데, 한마디로 그냥 원전을 100개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00조 원은 발전소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우리가 대형 원전 같은 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대형 원전 하나에 8조, 4조, 5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소품종 고부가 가치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량화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가격도 조금씩 싸질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대략 300조 원이라고 하면 뭐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새로 만드는데 300조 원을 투입한다 라고 하면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뉴스가 될까요? 환경 뉴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돈 이야기고요. 인도 원전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날지를 이제 가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를 먼저 하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300조 원은요, 아직 실적에 찍히는 돈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단지 발표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원전과 SMR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원전 시장이라는 건요, 실적보다 먼저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 맺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20년 초반인데요, 그때 보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문재인 정권 시절인데 그때 탈원전 기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기대감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감이 꺾일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이 판에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현재 인도에서 원전 시장에서 가장 강한 플레이어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는 로사톰이라는 국영 원전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전 산업, 전 세계 원전 산업에서 굉장히 끝판왕 같은 존재입니다. 로사톰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소를 지어주고 연료를 공급하고 정비도 해주고 운영 인력도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금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연료도 같이 주면서 앞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수십 년 동안 같이 마치 동반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한번 계약하면 사실상 평생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사톰이 전 세계에 깔아놓은 원전 계약 잔고가요, 거의 300조 원을 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로사톰이 뭐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이 원전 시장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형성을 하고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로사톰을 보면 이 로사톰이 뭐 상장 회사도 아니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겠잖아요. 로사톰이 해외에서 이렇게 원전판을 쫙 깔아 놓으면 그 옆에서 돈을 버는 회사에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봐야 될 국가는 어딜까요? 바로 원전 시장에서 영원한 강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러시아처럼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표준, 그리고 여러 동맹들을 활용한 이런 컨소시엄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아마 인도 시장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제 대표적인 회사, 로사텀 같은 회사를 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가장 큰 힘은 설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지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설계를 쓰면 이제 미국과 유럽 규제를 통과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가 항상 유럽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고 유럽에 속하고 싶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관계가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면 어쨌든 유럽 시장에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의 여러 표준을 쓰는 게 국제 무대에서 좀 규제를 합리화시키거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같이 대규모 이렇게 막 100기가와트를 때려박겠다라고 하는 데서는 뭐 한 명한테 다 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만 올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정치 외교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급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카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인도 원전 시장에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이 양대 원전 강국이 무조건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이 들어가면 그러면 미국은 어떤 나라와 같이 들어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여러 가지 실제로 할 능력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방 중에 원전 생태계가 살아있는 나라 프랑스, 한국, 일본 뭐 이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어디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일본 원전은요 이미 큰 사고도 한 번 났었죠. 프랑스요 대표적으로 납기를 못 맞춰주는 걸로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핀란드에서 원전을 지을 때 10년 이상 늦춰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뭐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분야 관련해서 큰 계속해서 이런 협력을 미국이 우리나라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도 원전판을 더 흥미롭게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 SMR에 3조 원 넘는 예산을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3조 원을 어떻게 책정을 했을까요? 건설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이 3조 원의 예산은요, 인도에서 SMR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대 초반에는 직접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현재 인도 원전 시장은 대형 원전 회사들의 게임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막 태어나고 있는 여러 SMR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전 SMR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서 2030년대 초반에 직접 가동하겠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인도 스타일, 그러니까 자국 스타일로 바꾸는 게 가장 유력한 안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클로, 뉴스케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같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거나 아직 비상장이지만 이렇게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회사의 경우 이제 큰 공통점이 있죠. 바로 아직 원전을 하나도 가동해 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뭐 인도는커녕 자체 원전도 하나 제대로 가동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죠. SMR이라는 게 뭐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이니까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 회사들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회사들의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미래의 전략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석탄을 줄이겠다라고 말했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을 줄이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SMR이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서 AI 분야에서 데이터 센터에 계속 전력을 공급하고 기후이기 때문에 석탄을 줄이기 위해서요 SMR을 필연적으로 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자동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아직 돈도 찍히지 않았지만 인도에서 방향성을 보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클로 같은 경우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큰 정책이 나오면요,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실적주가 아니라 정책과 에너지 전환에 베팅이 됐기 때문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게 원전 산업에서 이 면허증을 하나 들고 있냐 없냐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킬 같은 경우에 완전 허공에 떠 있는 기술주가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를 하나라도 이렇게 현재 통과한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지만요, 이 회사들은 실제 대형 회사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한수원, 두산과 함께 실제 프로젝트를 막 이끌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잘 된다고 하면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회사들의 행보에 따라서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이런 상장 기업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홀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이고요. 오너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홀텍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SMR이요, 300메가급의 SMR인데 이 300메가급 SMR을 가지고 인도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너가 인도계이고 이렇다 보면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홀텍과 SMR 분야에서 가장 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현대건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나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판의 메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주인공 자리를 꿰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을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맞닿으면서 국경 분쟁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력 같이 한번 물리면 80년, 60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중국의 이런 원전 시장을 내줄지는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도 원전 시장은 솔직히 러시아와 미국의 판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주기기와 단조 여러 가지를 다 있죠. 현대건설도 설계, 조달, 시공, 실제로 발전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전 KPS, 한수원 이런 데들은 운영과 정비도 할 수 있고요. 설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기든 러시아가 이기든 이 역할을 반드시 맡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다 동시에 이끌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반드시 기회를 살피고 우리도 이 판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조연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좀 눈치싸움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싸움이 그냥 끝났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쭉 미국이 할 테니 우리나라는 그냥 시공을 좀 해라.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기의 특허권을 제대로 그냥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게 가장 정치적이고 원자력은 가장 정치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힘이 있으면 끌고 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협의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 원자력 판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사실상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EPC와 기자재를 수출을 하면서 러시아의 원전을 돕는 역할로 가야 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SMR과 같은 첨단 트랙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시공과 SMR 제작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300조 원이 풀렸고 이 판의 중심은 계속 강조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아마 대형 원전은 러시아가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이런 대형 원전에서 규제와 SMR 이런 틈을 파고들면서 가져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혼자 싸워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서 돈 버는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300조 원전 시장 아마 곧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가 잘 처신을 해서 실질적인 승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